네, 안녕하세요. 박mon건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와 그 계산 구조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실제 납세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절세 상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제 그려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저희가 실무상 보통 이제 쌍방실가와 일방실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을 수가 있는데, 쌍방실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는 계약서상에 그 얼마의 실가 금액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데, 취득 당시에 그 계약서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대부분의 오래전에 이제 그 물건을 취득하신 분들은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계산이 일방실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취득 당시 계약서를 아직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그 취득 당시 그 취득 가액을 알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쌍방실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할 수 있어도 사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부동산을 보유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사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매매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방실가로 저희가 그 상담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럼 먼저 쌍방실가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취득 당시 이제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취득 가격을 실가로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공인중개사 수수료나 어떤 그 세무사를 통한 수수료, 그리고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샤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화장실을 크게 수선을 한다든지, 보통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이제 수선비와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수선비라고 하면은 그냥 저렴하게 이제 싱크대 정도 이렇게 바꿨다든지, 벽지를 바꿨다든지, 혹은 바닥에 이제 그 바닥 그 재를 뭐 바꿨다든지 저렴하게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면은 큰 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거, 대부분 그 납세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저희는 100%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세법에서 정해놓은 자본적 지출은 어떤 큰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놓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 자료들만 입증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위주로 그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양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영수증만 끊어도 저희가 비용을 인정받는데, 자본적 지출은 2016년도부터 무조건 이제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분들한테 꼭 어떤 그 신용카드를 긁는다든지 적격 증빙의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쌍방실가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제 일방실가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모릅니다. 저희가 취득 당시 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그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고 양도를 했다고 이렇게 볼게요. 양도를 했으면 그 취득 당시 가격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취득 당시 가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양도 당시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1000이라고 놓고 볼게요. 양도 당시 가격은 현재 양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양도 당시 가격은 1000인데 취득 당시 가격은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세법에서는 어떤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럼 취득 가격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취득 당시에 그 계약서가 없어 가지고 취득 당시 가격은 모르지만 그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내내 어떤 재산세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기준시가를 고시를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가를 알아보니까 그때 취득 당시에는 뭐 100이었고 지금 양도 당시 기준 시가를 찾아보니까 20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준 시가를 놓고 봤을 때 그 취득 당시가 양도 당시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 시가로 두고 양도 당시 가격이 1000이니까 취득 당시 가격은 한 500 정도로 이렇게 절반으로 두면 어떤 그 명확한 그 사실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기준 시가에 의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취득 가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환산 취득 가격입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는 이 경우에 어떤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그 수선을 했던 그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세자분들이 갖고 오신다 해도 일단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세무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취득 당시 그 계약서가 없어서 취득 당시 환산 취득가를 적용해야 되는 건 알겠다. 근데 양도 당시 계약서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양도 당시 발생된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기타 다른 비용이 있다면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비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을 이렇게 기준시가를 활용해서 계산을 했다면 이거는 그 국세청에서는 취득 당시 가격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축에 의해서 계산해 놓은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 공제에 의한 그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에 해당되는 그 계산 공제만 반영이 될 뿐이지 어떤 양도비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절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계산 구조에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여기 양도 차익 이 위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도 사실 상담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